2학년 때는 성적이 약간 올랐어요.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2.11로 해가지고 정도 7등까지 찍어왔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2.48 해가지고 16등으로 약간 내려갔습니다. 지금 초반인데 네, 수학시간 7분이면 맞아요. 이게 합격 선수가 적어가지고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네, 1점대 학생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문학 아카데미랑 학급 발표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인문학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인문학 아카데미 수업에서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책을 읽게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책을 읽은 다음에 거기 아카데미 강의 들은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선량한 차별주의자 챕터를 보니까 구조적 차별이라는 키워드가 있어가지고 저는 그걸 좀 더 확장해가지고 이제 역사에 맞게 식민지 민족차별의 일성사라는 책을 읽은 다음에 거기서 구조적 차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 보고서를 썼죠. 일제강점기 조선인 취업에서의 구조적 차별 해가지고 그거 이제 분석하는 보고서를 썼고요. 학급 발표 같은 경우는 제가 교과 내용에서 약간 밀접해가지고 이제 활동하고 내용을 짰는데 동아시아사 교과 내용 중에서 이제 송나라 북송시대 북송태조 같은 경우 이제 전시제도를 처음으로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시제도라는 게 과거에서 황제나 왕이 그 직접으로 집전해가지고 하는 그런 더 잘라주시면 안 돼요? 선생님. 네. 우리 친구 뭐 시켰어? 다른 거 딸기라도 시켰어? 그러면은 네.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시제도가 조선에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조선의 전시제도를 이제 책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책문에 대해서 이제 주제 탐구하고 그 책문의 답안 중에서 물고기의 천도책이라는 게 유명해가지고 그거 이제 또 주제 탐구해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저는 ESG 사회탐구과 해가지고 동아리를 바꿨어요. 1학년 때. 그래가지고 이제 참여를 해가지고 통합사회 때 이제 그 수도권 인구 집중 다루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 빌드업 해가지고 토론하고 소주책을 작성하고 그런 다음에 또 이제 심화탐구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 제국 일본과 식민지 조선의 근대도시 형성 이거를 책을 읽은 다음에 보고서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라 그래가지고 저희 학교에서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를 하셨던 선생님이 지금 진관에 계시는 신도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셔가지고 지금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저는 이제 제가 23학년 때 했을 때는 이게 있어가지고 참여를 했는데 이게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가 뭐냐면 이제 국제기구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유네스코도 있고 또 이제 WTO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중에서 자기 진로에 맞는 국제기구의 조에 참여를 해가지고 그 이제 국제기구에 맞는 활동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맞는 게 유네스코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네스코 참여를 해가지고 유네스코 조장으로 참여를 한 다음에 이제 42차 유네스코 총회가 이제 23년도 11월 달인가 10월 달인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총회 분석하고 그리고 세계유산 등재 관련해가지고 국가 간 갈등 사례가 3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사례 조사한 다음에 일본은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군함도가 등재되어 있는 게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역사 갈등 주제 탐구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각본 프로젝트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그 언사 언담팀을 제가 조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되게 이름이 뭔가 좀 아쉬움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약간 저희가 만들어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역사인데 역사랑 같은 역사를 진로로 하는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를 진로로 하는 학생도 어문을 진로로 하는 학생이 가지고 같이 모여가지고 언사 언담팀 해가지고 이제 조직을 했고 그래가지고 약간 뭔가 특이하고 재밌는 거 없을까 해가지고 우리나라 비속어의 유래와 사회의 역사적 맥락 해가지고 약간 우리나라 비속어 중에서 되게 유서 깊은 말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약간 조사해가지고 발표한 다음에 발표를 해봤더니 그냥 발표 내용이
너무 나열식이고 그냥 인터넷에서 그냥 긁어온 수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마트폰가 필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그 사례 중에서 그 요즘은 안 쓰는 말이지만 환영면이라는 비속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환영면이라는 비속어에 대해서 그 스마트 탐구를 진행해가지고 그 유래가 어떨까 조사를 했고요. 그랬습니다. 환영면이라는 이게 말이 원래 저희가 생각할 때는 병자호란때 그 청나라로 갔던 공명과 다시 돌아온 그 공명을 갖다가 이제 멸시해서 부르는 말이 환영면이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낭설이다. 또 다른 이제 유래가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또 조사해가지고 제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과 세특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2학년 때 들어서는 거의 모든 세특에서 진로 역량을 나타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실 이제 1학년 때 같은 경우는 한국사랑 통합사랑 뭐 진로와 직업 그 정도 빼고는 역사가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학년 때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교과 세특에 다 역사를 녹여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시키지 않아도 이제 그 교과에서 뭔가 수행평가를 했다 그러면 그 수행평가에서 약간 좀 꼬리를 물고 진행을 해가지고 심각한 걸 좀 더 진행해가지고 점점 발표를 한다든지 보고서 제출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소빙학이나 성리학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이제 관련 탐구를 한 2-3개 정도 이제 더 이제 유기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특이 부족하다 싶은 교과에서는 말씀드렸던 대로 주제 탐구, 시각 탐구를 진행했고요. 이제 역사 과제 연구 이게 그 거점학교거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거점학교인데 거점학교가 이제 공유캠퍼스랑 다른 점이 있다면 공유캠퍼스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 포함해서 공립학교들 있잖아요. 은평고, 뭐 신도고, 진흥고 그 사이에서만 아마 대부분 진행을 할 거예요. 공유캠퍼스는. 근데 이제 거점학교 같은 경우는 더 지역이 넓어요. 서울시 전체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가지고 그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들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연 수업들 찾아가지고 참여를 하면은 그게 저희 이제 본 생기부의 기재가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인천고등학교 혹시 아시나요? 저기 서대문구에 있는 인천고등학교 거기 가가지고 이 역사과제 연구라는 수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고 했고요. 역사과제 연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로 선택 중에서도 아마 진로 선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진로 선택이 저는 일부러 진로 선택을 많이 안 들었거든요. 3학년 때 가면 진로 선택을 많이 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2학년 때는 일반 선택 위주로 저는 선택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2학년 때 진로 선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스포츠 생활하고 역사과제 연구하고 이렇게 2개만 진로 선택이 나와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역사관제 연구에서 소빙학이 이렇게 탐구를 한 걸 갖다가 지구과학에서 소빙학이 관련돼가지고 소빙학이라고 한다면 이제 지구과학적으로 이제 요인이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역사과제 연구에서는 소빙학이 관련돼서 경신대기근하고 여러 구가 당시 역사 속에서 사회적인 맥락에 대해서 많이 탐구를 했다면 지구과학의 이제 세특을 쓸 때는 지구과학적 요인, 이제 태양의 흑점이 이제 증가하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소빙학이 발생을 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탐구에 녹여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 같은 경우는 이제 동아시아사와 유리화 사상을 보여드릴 건데 동아시아사에서 제가 성리학 관련해가지고 이제 조선에서 일본으로 이제 성리학이 전파가 됐어요. 임진왜란 이후에. 그래가지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성리학을 이제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유리화 사상에서는 성리학의 이와 기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리학의 이라는 것과 윤리학 사상에서도 스토아과의 로고스를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2개를 비교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심한 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말고도 성리학 관련해서 하는 게 더 많긴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3학년 생기부의 뭔가 힘듦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뭔가 생기부 관련해가지고 가장 할 일이 많고 가장 심한 탐구를 해야 되고 가장 까다로운 게 3학년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또 3학년이 1학기까지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3학년 때 성적이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생기부에 그렇게 비중을 크게 안 둔다 혹은 생기부랑 잘 이제 시간 배열을 잘 한다 하는 경우에 성적이 많이 안 내려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좀 대부분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2.80 가장 최하위 그런 성적을 찍었습니다. 그렇게 했고요. 이제 자율활동,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자율활동 같은 경우는 2학년 때랑 마찬가지로 이제 인문학 아카데미 들어가지고
이제 그때는 이제 또 강연자분이 오셔가지고 서울의 이제 역사를 설명해 주시길래 그거 관련돼가지고 강의 들은 다음에 나이문화유산 답사기 읽고 또 이제 조선시대 다스림으로 본 성저심리 봐가지고 이제 1학년 때 제가 동아리에서 성저심리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성저심리 키워드를 갖다가 빌드업 한 걸 받고 이렇게 또 주제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한성도의 성저심리, 그러니까 도성에서 그 심리 이내에 있는 구역이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알아보는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자율활동이 1인 1역할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인 1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1학년 때 그런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2학년 때부터는 있을 거예요. 자기 진로에 맞는 1인 1역할을 해주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진로에 맞는 자율활동을 했다 하면은 그렇게 진로에 맞는 1인 1역할을 했다 그러면 보통 자율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1인 1역할 이렇게 넣어가지고 저는 역사 도우미에서 그 역사 속 이번 주는이라는 걸 저는 만들었어요.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사회연합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던 거 그거 한 다음에 임무페이 했습니다. 여기 적히진 않았지만 1학년 때도 그렇고 2학년 때도 그렇고 3학년 때도 그렇고 여기 적히진 않았지만 더 활동한 게 있긴 해. 근데 가장 중요한 것들만 나열을 해본 것입니다. 진로활동 같은 경우는 사회연합 프로젝트 참여를 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심리 전공 희망 학생이 있어가지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동양에는 집단주의가 발달을 하고 서양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발달을 했는데 이런 게 어떤 식으로 역사적 형성 과정에서 뭔가 차이점이 있었을까 이런 것들 해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한국인의 집단주의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를 현안으로 잡아가지고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이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책도 읽고 토론도 진행하고 이제 양적 연구도 진행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문 페임랩에도 참여를 해가지고 저는 연호로 알아보는 일제강점기라는 주제로 페임랩을 진행을 했거든요. 이제 연호라 그러면 이제 군주가 그 이제 연도의 이름을 제정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메이지 다이쇼 쇼와 해가지고 연호 해가지고 각각 메이지 다이쇼 쇼와에 맞는 시기에 일제강점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발표를 했고 이거에서 끝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관련돼서 또 제가 심화 탐구를 해가지고 동아시아의 연호를 작업하다 보면은 칭언법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칭언법이 뭐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한 국왕이 승하를 했어요. 한 해에. 그리고 그 다음 왕이 그때 즉위를 했어요. 그러면은 연호가 2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해를 어떤 연호로 부를 것이냐. 이게 문제가 칭언법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전 왕의 연호로 부른다. 아니면은 그 이제 승한 그 월 혹은 승한 일부터는 이제 즉위한 군주의 연호로 부른다. 그 문제가 이제 칭언법 중에서 이제 홍련칭언법, 유현칭언법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관련해가지고 또 이제 제가 보고서를 작성을 했습니다. 역사 속 이번 주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잡지처럼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학교 게시판에 붙이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스타 스토리에 올리고 또 그 저희 학교 학생이 인스타 계정이 있어요. 거기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도 이제 스토리 올려달라고 이제 연락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어 수행평가 중에서 제가 오란다 풍설서라는 걸 알게 돼가지고 그거 관련돼가지고 오란다 풍설서가 동아시아서 교과서에는 왜 없지? 싶어가지고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메이지 유신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책을 읽고 에도막부가 이제 서구교류와 근대화 성공요인해가지고 서구교류에서부터 근대화 성공요인이 발생을 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국 보고서를 작성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학자가 본 식민지 근대화론 보고 서평 작성한 다음에 관련돼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이라 그러면 이제 사학계에서는 거의 매장당하는 그런 학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쟁점 3가지 도출한 다음에 이제 현행 학사 교과서에는 이 약간 식민지 해석론과 관련돼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교과서 미니 코너를 작성해가지고 식민지 근대화론은 이렇게 타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획득 같은 경우는 이제 뭔가 새로운 주제를 정한다기보다는 그동안 1, 2학년 때 했던 그런 주제들 혹은 3학년 때 교과에서 배운 내용들 해가지고 더 심화만 한 경험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거의 모든 과목에서 그런 주제 탐구, 심화 탐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확률과통계 저는 이거 획득 약간 좀 자랑하고 싶어요. 이거에 약간 저는 제 생기부 중에서 가장 괜찮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빙하기라는 게 그 역사과정에서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빌드업해가지고 여기다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역사과정부에서 주제로 삼은 17세기 소빙하기의 근거에 대해서 추가로 탐구함.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탐구를 했냐 해가지고 조선왕조실록에 제가 이제 재해와 홍수 이런 뭔가 대기근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을 한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엑셀 파일 정리해가지고 제가 확률 분포표 만든 다음에 이제 그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변수가 어느 기간부터 어느 기간까지 해당하는 그 기간에는 이제 그 확률 도수가 높더라. 이걸 해가지고 가설을 입증한 다음에 그걸 봤더니 제가 원래 설정했던 그 가설보다 약간 좀 뚱딴지 같은 그런 시기에 또 도수가 높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건 또 왜일까? 좀 궁금해하던 와중에 또 논문 살펴보고 그래서 또 그거를 또 요인을 알아내고 그걸 또 심화 탐구를 한 다음에 또 관련돼가지고 제가 또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역사 아직 학부 저는 입학을 안 했고 그래서 역사와 관련돼가지고 제가 뭔가 정통한 방법론을 쓰는지에 대한 좀 뭔가 확신이 없었어가지고 이렇게 뭔가 확률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좀 확신이 없었어가지고 관련돼서 좀 서적을 읽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저는 이제 통계로 보는 일제강점기 사회경제사라는 책을 읽어가지고 이제 역사를 통계로 알아보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연구를 했는가를 알아본 다음에 그것과 관련돼가지고 또 이제 독학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트를 완료를 했습니다. 약간 이게 제가 생기부 중에서 그나마 낫다고 해서 자랑을 해드리는 것이 약간 이것보다 더 잘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근데 약간 응용고가 앞으로 더 좋아진다면은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퀄리티가 나오겠지만 아마 제가 3학년 때랑 비슷한 퀄리티가 계속 유지된다면은 아마 이 정도가 가장 꽤 괜찮은 정도의 세특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일본 문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심화 탐구 진행하게 있어요. 이제 뭐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문화 해가지고 복식 문화 해가지고 뭐 몸빼 국민복 이런 거 먼저 조사를 했다가 그거에서 심화 탐구를 하자 그래가지고 일제강점기 전반에 일제가 우리나라에 약간 문화적으로 이데올로기를 전하려고 했던 방법 해가지고 이제 뭐 영화랄지 음악이랄지 그런 것들 당시 전시 영화, 전시 음악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형태가 보여졌는지 그런 걸로 이제 심화 탐구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생기부 관리 팁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거에 약간 연속인 것 같은데요. 1, 2, 3학년으로 갈수록 희망 진로와 학과가 선명해지는 스토리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계기는 교과 내용 혹은 이제 이전 활동에서 계기를 찾는 게 좋고 그런 다음에 본 활동이 있은 다음에 심화 활동 연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본인의 모든 활동, 이제 3학년 때까지의 모든 활동은 그 추후 활동을 위한 빌드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기억하신 다음에 이 스토리들을 약간 생기부를 짜면은 약간 아름다운 생기부가 완성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게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약간 그런 걸 약간 좀 안 하긴 했거든요. 약간 후회스럽기도 한데 좀 뭔가 부스 운영을 좀 크게 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는 그런 활동 있잖아요. 그런 활동이 있으면 좋거든요. 원래 생기부에.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이제 학술적으로 들어가가지고 뭔가 보고서 작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연구를 뭔가 이제 뭔가 통계 같은 걸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좀 결론을 작성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많이 했어가지고 보고서 작성할 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보고서를 쓰다 보면은 보고서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그 보고서의 내용을 뭔가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안 써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려고 이런 걸 써가게 됐어요. 보고서를 해가지고 약간 그래가지고 그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세특이 500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한 학기에 수행평가 또 아니면 태도 같은 게 얼마나 적힐지를 예상을 하신 다음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심화 탐구가 어느 정도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비어있는지를 약간 예상을 하신 다음에 그만큼의 줄을 만든 다음에 보고서를 적으세요. 그런 다음에 보고서 마지막에 이렇게 붙인 다음에 드리면은 확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거를 그대로 안 적어주실 수도 있고 이제 활용해서 적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다르게 적어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써가는 게 안 써가는 것보다 낫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이런 식으로 적어갔더니 거의 비슷하게 써주셨어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제 입결을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은데 혹시 목표 대학 여쭤봐도 될까요? 저 성민건데 성명관대요. 꼭 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명관대는 못 갔고요. 훨씬 더 이제 아래에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 국민대 합격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립대 지원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공립대 지원을 했고, 국민대 2개 지원했고, 신실대 하나, 성명대 하나 지원을 했는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는 1차에서부터 불합을 했고요. 국민대 같은 경우는 1차 합격하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다가 면접 가서 이제 불합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는 2개를 썼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불합했고, 하나는 추가로 예비를 받아가지고 합격을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숭실 같은 경우는 이제 학종으로 했는데 숭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1번 떠가지고 합격을 했고요. 성명대 추천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고요. 서울시립대, 경북대, 국민대 하나, 그리고 숭실대까지 4개는 학종이고요. 그 국민대 제가 지금 합격한 전형 그리고 성명대 이렇게 2개 같은 경우는 교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종 4개, 교과 2개 이렇게 썼어요. 그런 경우 있거든요. 간혹가다 보면 나는 교과를 6개를 쓸 거야, 학종을 6개를 쓸 거야, 논술을 6개를 쓸 거야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약간 비추하긴 해요. 왜냐하면 너무 모험인데다가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생기부를 잘 쓰려면은 생기부에 성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이 다 들어가는 건데 생기부를 학종을 잘 준비하다 보면 그것도 같이 준비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다 되는 거라 가지고 굳이 하나만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리고 1, 2학년 때는 정기고사 시즌 이외에는 이제 뭐 5월달, 3월달, 뭐 7월달 이럴 때는 이제 모의고사 준비를 한다거나 그러잖아요. 이제 내신 공부는 좀 더 덜한 경향이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학종을 준비하면은 그 정도만 해도 생기고는 좀 잘 채워줄 수 있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